오늘은 작심삼일이 자꾸 일어나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작심삼일.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가만히 집구석에서 다리 끌고 앉아 있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그래, 오늘부터 이거를 하면 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한 게 수두룩 뻑적하죠. 헬스, 책 읽기, 공부,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게임 같은 거 끊는다든지, 계속 과식하는 습관을 끊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잘 안 돼요. 제가 작심삼일을 일으키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뿌듯해요. 둘째 날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고, 셋째 날에는 제가 항상 해오던 생활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한 생각들은 주말에 이렇게 계획이 되고, 그러한 생각들은 주말에 발생하고, 아니면 어떠가 텔레비를 보다가, 아니면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아니면 어쩌다가 본 책에서 좋은 글귀를 보고 그냥 앞뒤 안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다음날 술 약속이 잡혀있어. 이거 하기로 했는데 못하네.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또는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자유형을 줄이고 배영을 할 거야. 첫날은 배영을 어떻게 했는데 둘째 날 보니까 온몸이 뻐근해요. 둘째 날에 배영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셋째 날부터 이제 못하는 거죠. 수영장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때는 과활성화된 마인드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극도로 고취가 된 거죠. 그래, 이렇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더라. 뭐 텔레비를 봤는데 그래, 다음부터 이걸 하자. 그런 식인데, 그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는 가요. 이튿날부터 심해지고 셋째 날이 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 부족을 탓해봐야 없던 의지력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력 부족을 문제로 삼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의지력 부족을 의지를 강제로 더 키워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의지라는 게 그렇게 생깁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계획을 덜 잡아야 돼요. 뭔가를 막 좋은 거 읽고 나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하면 계산되겠지 하는 벌써 미래의 청사진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빨리 실행하고 싶어서 중간 과정에서의 오류는 한 개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식하게 왕창 뛰어오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을 한다든지, 본인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뭐 한 1년에 걸릴 거면 한 3년에 걸쳐서 이거를 실행한다든지, 나는 오늘부터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갖고 장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 10년을 생각했다면 그거를 20년 또는 30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제가 지금까지 생활 패턴을 고친 것들 중에 성공한 것들은 저강도로 시작했던 것들이에요. 저강도.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도 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작심삼일을 해서 첫째 날에 이만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요걸 하고 둘째 날에도 이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줄여서 합니다. 셋째 날에도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줄여서 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 이거를 완전히 쉬면 X, 조금이라도 하면 OK.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저강도로 해갖고 할 수 있는 만큼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은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꾸준히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수정을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못 지키네, 안정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계획을 자꾸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원칙은 정해져 있고 계획은 중간에 조금씩 수정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지, 이거를 막 안 해놓고 오늘은 쉰다, 내일 한다, 이런 식이면 안 돼요. 데일리 프랙티싱은 계속 중요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퐁당 이런 거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퐁당 이런 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본인이 계획을 잡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다가 줄여 나간 거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선을 자기의 최저점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늘려 나가는 방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은 결국은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 자기가 어느 만큼 잘 하는가, 또 어느 만큼 힘든 거를 하는가, 자기가 어느 만큼 욕심을 부리나, 자기가 얼마만큼 빨리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 의지를 공급하게 되는 그 이제 자기가 감동을 먹었던 그 순간이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자극원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돼요. 보존. 예를 들어 본인이 여자라 칩시다. 정말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이 지나가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보정 없이 완전 쌩인데 정말로 멋있었다,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사진을 오려 붙여 넣든지, 아니면 자기가 봐서 감동이 깊었던 글귀를 그냥 책갈피에 꽂아갖고 그거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곳에 계속 놔두든지 해서 그 자극원을 반복적으로 자기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체중계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냐? 계속 체중계에서 자기 체중을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체중계 앱도 다시까지 깔려 나와가지고 제 체중뿐만 아니라 인바디 체크를 해서 골격 근량이랑 지방량을 읽어주고, 거기서부터 몇 퍼센트를 더 해야 된다, 증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나와요. 저는 매일 체중계에 오르고 그 앱을 실행해서 매일 그걸 봅니다. 매일 근육 좀 더 늘려야 되네. 나는 이상하네. 저녁에서 식사량을 좀 줄였는데 왜 지방량이 늘었지? 체중이 왜 더 오히려 늘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체중계 앱이 저의 계속적인 자극원이 되는 거죠. 그걸 또 보고 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원이 중간에 사라지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과도하게 하고 자극원은 사라졌고 수정은 안 하고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해본 결과로 나온 공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작심삼일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 과정에 자기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오류를 체크하는 것들 또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한 결과가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됐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새로 뭔가 도전을 하실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본인은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저만의 룰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작심삼일이 안 되고 저강도 장시간 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는 차차 늘려가면 되니까.